중국의 역사 침략으로 만리장성은 우리 땅을 달리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찬란했던 한국사가 빛을 잃었다. 역사를 지키지 못한 민족에게 미래는 주어지지 않는다. 왜곡되고 숨겨진 진실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역사. 한국사 진실을 찾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한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곳은 중국 하북성 창녀현. 이곳에 갈석산이 있다. 갈석산은 우리 민족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역대 중국의 황제들 진시황, 한무제, 당태종 등 9황제가 올라 서서에 자주 언급되는 산이다. 중국 화북평원을 가로질러 온 연산 산맥이 험준한 산세로 발해와 만나는 지점인 갈석산은 중국 역사뿐 아니라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이다. 갈석산이란 이름은 이제 진시황이 그 육국을 통일하고 나서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들을 쭉 순행을 하는데 이제 동쪽 끝이 그러니까 진나라가 통일한 동쪽 끝 영토가 이 갈석산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갈석산에 와서 돌로 비석을 세우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갈자가 돌로 비석을 세울 갈 뭐 그런 뜻인데 아마 그래서 이 갈석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진시황 이후로 이제 붙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낙랑군의 위치를 말해주는 그 한 표석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주변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이고 험준한 계곡이 많아 접근이 쉽지 않다. 해탈령이라 불릴 정도로 험하다. 갈석산은 가파른 등산길을 오르는 이들을 해탈의 경지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산이기도 하다. 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져 있고 저쪽에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발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가 저기 보면 보이는데 오늘은 날이 흐려갖고 잘 안 보이지만 저 바다가 발해가 보이죠.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갈석산과 관련된 내용은 갈석산 관리사무소에서 소개하고 있다. 然后每次就是说，包括魏武帝曹操到辽西郡打袁绍兄弟，以及唐太宗李世民东征，整个过程它的途经线路，因为山前都是水啊，他走不了，只能从山后走。这个地方，这个同时也是个天然的屏障，挡海水的屏障。 갈석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도 주변의 산들과 어울려 세력 간의 경계가 되며 중원과 동북쪽을 가르는 국경선이자 민족 간의 경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사기 태강지리지에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그러니까 수성현이 바로 지금의 이제 창녀현이고, 그다음에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시작되는 기점이다라는 이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충족시키는 지역이 바로 이 갈석산과 이 창녀현과 이 근처의 장성지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 태강지리지의 내용대로 이 시기에 장성이 시작되는 지역이나 유적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갈석산 인근에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해관이 있다. 만리장성 전문가들은 이곳 산해관을 역사박물관에 비유할 정도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명만력 12년에 건설해가지고 후에 폐 없어졌는데 산해관은 1381년 명나라 개국공신이 주관해 축조한 군사 방어용 건축물이다. 그렇다면 진나라 장성은 어디까지였을까? 진장성은 만리장성의 최초의 장성으로 서쪽 감숙성에서 요동까지 만리가 넘었다. 当时其实要提起长城一个修筑，它就是一个防御设施嘛。可以说，在秦代的时候出现的长城是我们中国历史上第一条万里长城，也就是刚才我提到的，从春秋战国到明代，历时了2000多年的一个历史，其中的有3个朝代修筑长城是名副其实的，就是秦、汉、明。 중국은 만리장성으로 강력한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이곳 산해관은 역대 정권의 안정을 지켜주던 관문으로 중국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但是在明初的时候修建还是起到老龙头，由于可以说我们老龙头所在的位置就是我们的一个燕山余脉，被称为叫老龙岗，老龙岗，因此可以说长城的一个起点，又被称为头。 명나라 해안방어 초소였던 노룡두는 만리장성 중 유일하게 바다로 연결되는 곳이다. 만리장성은 지난 시기에 북방 민족, 명나라 때는 몽골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선으로 작용하고 명나라와 청나라의 정권 교체의 상징이며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는 군사 중심지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 질곡의 현대사와 함께해온 만리장성. 하지만 이곳은 명대의 장성으로 우리가 찾는 초기 진안시대 장성이 아니다. 진안 시기 장성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만리장성의 역사를 소개하는 장성박물관을 찾았다. 东一直修到这个碣石山，碣石山，史记里边因为它是这么写的。现在这个碣石就是在咱们史记里边记的 이게 是 이제 从这个记得到从辽东一直睡到这个碣石山，碣石山那儿有个记载，碣石山是对吧，有一段 이렇게 那个 언제 거도 石门 뭐냐고 寨、上庄坨那一块有北朝，北 북조요 朝， 북조 시대. 다 북조 시대. 济南村有 辽东，辽宁境那一块。 진시황은 30만 대군으로 북방의 이민족을 물리치고 장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진시 황제 시기의 장성은 춘추 전국시대의 각 성을 연결하거나 보수한 것이 많으며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장성의 형태가 다양하다. 고대 중국의 동북 지역과 고조선이 갈석으로 경계가 된다면 진장성의 위치도 갈석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갈석산에 새긴 조조의 시가 장성박물관에 있다는 건 갈석산과 만리장성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다. 이곳에 전시된 유물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진안시대 유물로 보이는 마당이다. 중국은 이 유물들이 현재 산해관 근처 진시 황행공지로 추정되는 갈석공지들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한다. 갈석공지에 숨겨진 역사의 진실은 무엇일까? 갈석공지는 동서 260m, 남북 500여 미터. 발견된 건물지의 크기만 봐도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진시황 행궁지가 주변에 모두 6곳이나 된다니 건축 시기와 위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진시황 행궁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이 유적이 한사군 낭낭의 치소나 고조선의 유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갈석궁은 진시황 제32년에 직접 방문해 쌓은 행궁이라고 한다. 또한 이곳 해변가에는
진시황 때 만리장성 공사로 남편을 잃은 맹강녀 비석이 이곳 바다를 지키고 있다. 가슴 시린 맹강녀의 전설 속에서 이 시기 진나라 장성도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황제의 이름을 딴 지명 진황도. 이곳은 진시황이 기원전 215년 방시초를 파견해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게 한 곳이다. 이곳에서 진시황이 발해 너머에서 가져올 신선이 되는 불로장생의 명약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진시황 행궁지가 주변에 있다. 바로 금산치라 불리는 곳에 북대하 행궁지가 있다. 현재 이곳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 관광지다. 북대하 행궁지는 중국 정부의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다. 진시황 행궁지와 유적의 특징은 약속이나 한 듯 BC 108년에 고조선과 한나라 전쟁 시기 전후 행궁지가 폐기된다. 건물 양식이나 그 기와 이런 거 볼 때는 그 지난 시기에 건물 양식, 건축 양식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서 발굴한 유물 중에서 진시황 관련된 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발굴자들이 자기 발굴 지역의 우세성을 놓고 이게 뭐다 우겼던 거지. 행궁지의 유물이 진시황과 관련이 없다면 이곳은 고조선이나 다른 세력과의 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갈석산 근처 하북성 노룡현. 이곳은 한때 조선현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곳에 오래된 큰 성, 영평부성이 있다. 당나라 시기에 축조됐고 청나라 때의 석판도 붙어있다. 하지만 벽돌 너머 토성의 흔적으로 보아 그 이전 시기에 축조됐을 것이다. 영평부는 한나라 때는 우북평, 당나라 때 노룡세라 불리던 중국의 변경도시로 동이족 백이숙제의 본향이자 고조선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높이 10m 방어형 성문의 표면은 벽돌이고 안은 흙벽으로 돼 있었다. 훼손 상태가 심각했지만 성벽이 다양한 재질을 사용해 여러 시대를 거치며 각양각색으로 축성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이곳 노룡현 중심지에 백이숙제와 관련된 유적이 있다고 한다. 백이숙제는 주왕조의 협조를 거부한 형제로 절기를 지켰던 우리 민족의 기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인물이다. 자그마한 야산에서 만난 백이숙제 유적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폐허처럼 돼버린 영평부성과 백이숙제 유적은 후손들이 잃어버린 옛 역사를 찾아주길 바라고 있는 듯했다. 영평부에서 200km 북동쪽에 있는 윤영성 후르다오시. 이곳은 태집든 수왕지 성곽 유적이 발굴된 지역이다. 태집든 수왕지 유적은 인근 4개의 성 중 성벽이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어 발굴이 쉬웠다고 한다. 성벽 유적 발굴 당시 이곳에서 한사군 중의 한 곳인 임둔군의 유물이 출토됐다. 바로 임둔군 태수장의 봉리가 발견된 것이다. 표토층에서 조금 밑에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흙을 긁어내다가 발코닥 흙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그 인부들이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그때 그 이제 감독을 하고 있던 그 중국 감독관이 넘어가는 흙에서 이상하게 발견되니까 그거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이제 흙이 원래 포슬푸시라는 데 있다니까
딱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딱 주저졌는데 원형이 나왔거든요. 임든 태수장의 복리는 조작 시비가 없는 유일한 복리로 서체와 문장이 한사군식이 한나라의 것으로 원형 그대로였다. 윤영성 후르다오시는 발해연안의 산업도시로 우리 청동기 시대 유물의 고유 혼합물인 아연 생산량이 중국 내에서 가장 많다. 우리나라 청동기 유물에는 아연이 20-30%씩 들어있지만 중국 청동기는 아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은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지역일 것이다. 태집든 소황지 유적에서 당시 복리가 발굴된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힘들게 찾아낸 태집든 성지, 소황지 고성 비석은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 한나라 시대의 유물이 대거 출토된 유적을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입장에서야 소황지 유적이 한나라 시대의 원형이 보존됐더라도 한사군 위치 추정의 근거가 되는 임든 태수장의 복리가 달가올 리 없다. 중국 학계도 그렇고 한국 학계도 그렇고 임든군이라는 거는 한반도에 그 뭐 중부 어느 지역에 있는 거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한반도 중부 어디에 있었던 임든군이 그쪽으로다가 공문을 보낸 거다 치면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복리는 고대 중국이나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공문서를 봉할 때 흙이나 은을 사용해 봉한 것으로 문서를 받는 지역에서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든 태수의 복리는 발굴 당시 원형 그대로 발굴되었고 또 다른 한사군인 현도 복리의 문장과 서체와도 유사하다. 가짜 시비가 끊이지 않는 낭낭 복리와 달리 임든 복리가 조작 시비가 없는 유일한 복리지만 우리 역사에서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지금 그 복리 형태가 일반적으로 문서로 보냈을 때 상대방이 뜯으면서 깨지게 돼 있는데 이건 거의 원형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다는 얘기는 그 뗄 때 아주 잘 뗐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어떤 문서가 어떤 형태로든지 문서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다방면을 고려를 해볼 때 임든군 태수장 복리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후자이라니까 거기다 문서 보관 있잖아요. 문서 보관했을 가능성이. 그러면은 문서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가 한사군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곳을 한사군의 임든군 지역이라고 본다면 한반도를 벗어나 한사군의 위치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서한시대 한나라 동북부 국경을 기준으로 지금의 창예현 갈석산의 낭낭군과 임든태수 복리에서 출토된 태집든 소황지 유적을 임든군 지역으로 한사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 하북성을 흐르는 난하는 고조선의 강역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 갈석산에서 난하까지 고조선의 서쪽 경계 지역을 돌아봤을 때 한사군의 위치와 고조선의 국경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광대한 고조선의 강역에서 동북아의 주인인 고조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역사에서 BC 108년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으로 한나라가 승리하여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라는 논리는 의심을 품게 한다. 한사군을 설치한 거는 고조선 영토를 지금 그곳에서 뺏은 게 아니라 이만조선 이만의 영역에다 한 겁니다. 이만의 영역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만조선하고 고조선하고 혼동을 하는데 이만은 독립국이거는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한 거는 이만의 지역에 설치한 거지 고조선 후예들이 있었던 한 지역에 설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갈석산을 중심으로 한 그 일부 지역, 그다음에 갈석산에서 조금 더 뭐 이제 동쪽 지역까지는
그 중국에서 한나라에서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광대한 고조선의 강역은 그대로 그 지역에서 뭐 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예라든지 하는 동이종 민족 국가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위치해서 계속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양 일대가 낙랑군 지역으로 결정된 시기는 일제강점기고 2100년 전에 설치된 낙랑군 지역을 현재의 대동강 유역으로 확정한 세력은 조선 총독부였다. 그러나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대규모 낙랑유물 발굴을 통해 고조선 세력인 최씨 낙랑국의 실체를 주장하지만 국내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완현으로 수완군으로 이제 비정을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이병도 박사가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이 낙랑군 수성현은 바로 이제 그 황해도 수완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현재 한국 그 주류식민사학계의 이제 정설 하나뿐인 이제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갈석산이 한반도에 있다는 이나바 이와기치의 진장성 동단고 논문이 일제식민사학자들의 논문집인 사학잡지에 발표됐고 우리 역사의 정설이 됐다. 현재 한사군을 둘러싼 문제는 그 100여 년 전에 일제식민사학자 그리고 현재의 한국의 주류식민사학자들과 그 다음에 그 중국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중화패권주의 사학 이 3자가 한 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내부의 아주 소수의 학자들만이 이 1차적 사료를 근거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만주나 만주 서쪽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일본의 우키우에 속에서 조선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밝힌 강덕상 교수. これですよ、これ。ね、この絵はさっき言いましたね。この絵なんですよ。 우키우에는 일반 대중에서 파고든 일본 역사 왜곡의 실태를 말해주는 단초가 되고 있다. うちのこう本屋のこれ見せ物これですよね。それからこれは神宮皇后が全部朝鮮で奮戦をした活躍をしたという要するに絵巻ですよ。ね、ですからこれは字が読めない人でもこれで分かるわけです。で日本にはかつて朝鮮を征伐した神宮皇后竹内之助という偉い人がいたとこういうことですね。でそれを民衆が知るというで民衆が知るということは民衆が朝鮮を下の国と見るというこ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よね。だからなんだろう学校教育がまだそれほど十分にねなんだろうこう普及されなくてもこういうものを通して民衆は下の国だとそういう意識を持つ朝鮮がね意識を持つようになるとこういうことです。 우키우에는 일본의 다색 판화로 정보 전달과 보도 기능을 갖춘 일종의 신문과 같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우키우에를 보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중을 선동하는 의식화 도구로 적합했다. 특히 우키우에 전쟁화는 일본의 고대사가 앞서 있고 조선을 지배한 우월한 나라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일본의 최초 화폐와 조선은행의 화폐에도 일본의 천황 중심의 황국사관과 제국주의, 그들의 속내가 담겨 있었다. 古事記日本書紀소위 이제 710년 정도에 서기 만들었던 이제 역사 일본 신화 그게 토대가 되고 그 연구가 그대로 역사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일본이 천황제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면 고지기 일본書紀에 써 있는 고대사, 고대 관계 그게 우리 역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우리 역사, 판단하는 우리 역사.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미마나 일본국 식민지가 남조선에 있었다. 거기서 노예도 보내고 철기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명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일본은 1850년부터 한국의 역사를 정한론에 맞췄다. 동경제국대학과 와세다대 내에 사학과를 설치하고 독일 실증 사학의 거두인 랑케의 제자를 주임으로 초빙. 이후 학자들이 중심이 돼 국책으로서 일본의 역사 체계를 수립하고 한국의 식민지 침략 사관 정립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식민 사관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에서 유학생을 받아들인다.当然のことですけれども、日本の政府は韓国から留学生を受け入れるということを考えました。つまり韓国から留学生を受け入れて、そして日本の文明文化というものを親しませて、そして、日本式の近代化というものを韓国でも実現させるようにし、でそれを通じて日本の影響力を韓国の中でも増していこうと、こういうふうに考え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これは、非常に微妙なところですが、隣国の青年たちを教育をすると、そういう善意の行動というふうにも見えますが、しかしまたその裏には日本の国家の意思を対して今のような、つまり教育を通じていわば日本のいわばエージェントを作るという、そういう考え方もあるわけです。 나는 이병드 그 사람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병드 알죠? 네, 그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대표적이다? 아마 그 사람은 근대사를 할 수는 없었죠. 고대사. 그것도 일본 그러니까 한일 관계, 고대 관계 큰 이제 놀이 난다. この手のひらだな。手のひらから出ない。それで細かいところを実証するという。わかりますか？この手のひらから出てはダメなんですよ。この日本の作ったね。で手のひらの出ないところで細かい実証をやる。だから問題意識としては細かい実証そのものはいいんですよ。ね。だけどそれは重箱の隅をほじくってるようなもんでね。それ以上のものではない。 그 시기에 이병도와 같은 유학생들은 스승인 일본 식민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일본 근대사학의 풍토는 랑케 사학, 즉 사료 비판적인 독일 사학의 방법론이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식민사학자 중 한 명이 츠다소 키치다. 일본 기후현의 츠다소 키치 기념관. 기후현 출신인 츠다소 키치는 실증주의 사관을 받아들이고 역사를 사료 중심으로 연구했다. 츠다는 일본에서 역사학자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歴史学の中で津田宗吉が果たした役割の大きなものとしては、資料批判の上にのっとって、テキストを読み解く、そういった実証的な、科学的な研究方法の進め方っていうのを、古い時期に確立したということはとても今にも研究の進め方として学ぶべきところが多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 기후연에서 존경받는 츠다소 키치는 문화관에서도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있었다. 별도로 마련된 전시관에는 사진과 친필, 저서 등이 전시돼 있다. 츠다는 지역 출신 시민단체가 검증회를 만들어 20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그가 쓴 일기를 통해 츠다가 중국과 조선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그의 생각은 결국 한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츠다소 키치는 고사기, 일본서기의 외 관련 기록과 삼국사기의 외 관련 기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일본 역사를 고정시켜 놓고 그 틀에 맞지 않는 한국의 역사를 부정해버렸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론이다. そこにどの部分についての信憑性を疑うかということで言えば、やはり早期のですね、国家の制度、具体的に言えば官職が初期の記録に出てきますけれども、そのような初期の段階にですね、1世紀2世紀3世紀そういう時期にある古代国家の段階に到達しなければ出てくるはずがない、そういう官職について、おそらく、こういう時代にこういう官職はありえなかっただろう、そのような問題がすぐ想起されますね。 그러니까 이 임나일본부라는 고려판 식민통치기관이 신라나 백제가 강력한 고려 국가면은 도저히 존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라소 교체는 임나일본부를 살리기 위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전부 다 가짜로 몰아야 되겠다. 삼국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라나 백제가 강력한 고려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역사를 전부 다 가짜로 몰아야 되겠다라는 착안을 슈라소 교체가 하게 되죠. 하지만 1400년의 침묵을 깨고 발견된 광개토 대왕비와 비문의 내용은 아무리 내용 조작을 하려 해도 삼국사기가 허구가 아님을 밝혀주었다. 광개토왕 비문, あれ発見したのはね、日本の軍隊です。そしてそれを持ってきて、でここで東京大学の先生方が解読をした。でもう一つそこにはなんだ美馬が美馬じゃなくて和がその南のところを日本府みたいなのを作ってなんだ支配をしたというそういうように読める漢文というのは解釈一つでね変わるんです。主語一つ変えるで変わりますあれはね。そういうように読めるというなんだろう研究をしたわけです。そして高句麗がその和と戦ったと。ね、こういうことでしょ。だから百済新羅は俺たちの支配下にあったんだとこういう論理ですよ。ね。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첫 부분은 시조인 추모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전혀 못 봤어요. 못 보고 삼국사기를 기록했는데 처음에 추모왕이 주몽이 그 부여에 있다가 쫓겨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엄니레스라는 강에 임하니까 그 강에서 이제 하늘에다가 이제 호소 내지는 그 호소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는 뭐 이 황찬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하백의 딸인 추모왕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갈대로 연결하고 거북은 떠올라라라고 이제 말하니까 그것이 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추모왕이 그 다리를 밟고 건너가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흩어져가지고 부여군은 그 쫓아오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그 삼국사기에 있는데 이것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그대로 있어요. そこに書いてある歴史の中には重要な事実があります。例えば非常にいい例はですね、武寧王のお墓の発掘がありましたね。でそこには武寧王が亡くなった年が明確に書いてあります。その年は三国志の記述と全く一致しているんですね。これは一例ですけれども、三国志の中にはですね、大変重要な歴史的事実が書かれています。 뭐 그 처음에 시조부터 그 400~500년은 전부 다 가짜로 내가 만들어서 몇 년도에 누가 뭐 했다 요거 가짜로 전부 다 추가해 넣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 공정한 학문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이라는 그런 말 자체를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일왕의 칙령으로 설립된 조선사 편수회는 식민사학자와 소수의 한국인이 참여한다. 조선사 편찬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사 편수의 사업에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과 같은 식민사관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래서 특히 단군 조선을 이제 부인을 하고 그리고
그 일본보다 앞섰었던 이제 고대 문화 이런 것은 역사에 근거 없는 것이고 역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서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편년제 그 방침을 세워요. 조선사 편수에는 1937년 35권의 조선사를 완성시켰다. 조선사는 첫 장 첫 편부터 신라 통일 이전의 내용을 일본, 중국 사료에 대비해 서술하겠다고 밝히고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내무랑부터 기록하는 등 한국 고대사를 노골적으로 축소시켰다. 일본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날조된 조선사. 총독부라는 통치기관이 동원한 무차별 사료 수집과 고적 조사는 전국이 황폐할 정도로 중요한 역사 사료와 문화재가 수탈됐고 민족 말살 정책은 극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발굴들이 그 학문적인 어떤 기반과 그리고 신중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게 됐고 또 이 발굴에 의해서 발굴됐던 여러 그 유품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고적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보존됐다라고 할 수 없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에 많은 왜곡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증명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아마 그 시대 때 이 조선사 편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역사 과정에서 그 손실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日本の考古学者の中にはですね、韓国で出土した遺物をね、持って帰って自分の研究に使った学者もいます。これはですね、私はもう大変な過ちであったと思っています。出た遺物はですね、その現地で保存して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ね。土地を奪いですね、言葉を奪い、名前を奪い、命を奪った。この死奪と言っています。4つ奪ったの死奪。そういう間違った植民地支配をしたんですね。で、それに残念ながら協力した考古学者、歴史学者がいることは誠に残念です。 일본 시바현의 학습원 대학교. 학습원 대학교는 황족과 귀족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하다. 이 대학 부설 동양문화연구소가 소장한 방대한 동양문화 자료 중 식민지 조선시대 자료 우방문고가 있다. 우방문고에는 조선 총독부와 유관 행정기관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실무 작업을 맡았던 식민지 관료들의 행적이 기록과 육성 녹음으로 보관돼 있다. 역사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던 중 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총독 개관. 개관? 아이고. 그것은 총독부 관리가 작성한 조선 역사 교육에 관한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일본 중심의 역사 내용과 교육 대상과 수업 시간까지 1930년대 우리나라 역사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私はね、どれがどうっていうよりね、こういうことをね、その朝鮮の子どもたちにね、自分の国の歴史って教えるのはどこがどうっていうことより以上にすごい問題だと思うんですよ。 식민사관은 해방 이후에도 그 어떤 검증이나 비판을 받지 않았고 식민사관에 주입된 역사교육의 틀은 깨지지 않고 굳건히 지금까지 그 맥을 잇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 뭐 6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이 논리가 그대로 이제 관철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문명국가로서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독립된 어떤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살아온 이 후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선조를 보기에 진짜 부끄러운 것이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일본의 식민 사과는 결국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되돌아왔다. 윤영성 박물관에서 2006년 기획전시로 열린 유화문명전이 영구 전시되면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황하 문명으로 대표되는 중국 민족이 그보다 앞선 시기의 문명인 동이족의 홍산 문명에 언제부턴가 주인이 돼 있었다. 중국의 자존심 만리장성이 유화 문명 앞에서 문화의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었고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침략의 무기가 되고 있다. 최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하북성 산해관에서 북한과 국경선인 압록강 윤영성 단동으로 바뀌었다. 고구려의 박작성이 이제는 중국의 호산장성으로 둔갑했다. 중국 정부는 신동진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호산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호산장성은 명나라 때 몽고와 여진의 남진, 서진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요동변장으로 박작성을 세로로 질러 쌓은 모조성에 불과하다. 백두산 보고 이게 천리장성 우리가 만든 산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왔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서운하네요. 그전에 우리 유적을 갖다 저 거라고 우기니까 상당히 기반하죠. 그래서 지금 연구하러 오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제발 연구해서 밝혀줬으면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한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역사 찾기를 별로 잘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놔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유적지 전부 다 와봤는데 광개토항 거기도 그렇고 장수항도 그렇고 그 광개토항도 그 원래가 그러지 않았대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복원도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어떻게 슬프지 뭐. 고구려의 박작성은 곳곳이 깨지고 상처투성이다. 성의 측면을 들여다보면 기존 돌과 새롭게 쌓은 돌이 쉽게 구분된다. 명청시대에 덧붙여진 관방시설이 20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장성과 누락을 쌓더니 2009년 9월 국가측량국과 국가문물국에서 명장성 연장을 선포. 명나라 만리장성은 압록강까지 이르게 됐다. 결국 중국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문화를 자국 문화로 만들었다. 역사 편입을 마친 뒤 중국 문화로의 전향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고구려 성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이제 중국식으로 훼손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예컨대 이제 박작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호상장성으로 만들면서 완전히 중국식 벽돌 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고구려만이 아니고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발해 동경성이나 여기에 복원을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벽돌을 가지고서 중국식의 이제 그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되고 돌로 쓰인 고구려의 고유한 석성들은 많이 훼손되고 이것을 자꾸 중국식 벽돌성 내지는 이것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성산산성은 고구려 때부터 사용됐던 성이다. 이 산성은 중원에서 볼 수 없는 문터, 천단, 치성 등 고구려 산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안내문에는 성산산성을 진나라의 성으로 설명해 놓았다. 성산산성 외곽지대에 설치된 석성은 하나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장성의 원형이라 볼 수 있다. 성산산성도 박작성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돌은 오랜 세월 풍화를 겪은 흔적이 역력한데 중국식으로 새롭게 올린 돌은 한눈에 구분이 될 정도로 차이가 뚜렷하다.
인근 채석장에서 공수된 돌들이 고구려의 성산산성을 중국식 산성으로 포장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 풍화로 깨진 고구려 성은 중국의 날림 복원으로 더 망가지고 소리 없는 중국의 문화 침략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우리의 유물이 중국화되는 상황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 유적이나 유물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것은 결정적으로 그 결정권은 국가의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일부 요청한 적도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둥반도의 끝 대련, 이곳은 고조선의 해양 세력 중심지로 보는 곳 중 하나다. 다른 고조선 지역과 달리 이곳은 해안가 가까이에서 무덤이 발견되고 출토된 부장 유물로 비파형 동검도 있다. 최근 중국 지방 정부의 문화관광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고조선의 중심지인 대련 일대에 지각 변동이 생겼다. 영성자 한묘를 비롯해 대련 일대의 모든 무덤군을 한나라식의 무덤으로 개명시키는 중국식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공사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운 좋게 영성자 한묘 안을 볼 수 있었다. 무덤 속 건축술과 벽돌 배열을 보니 부여나 백제기의 것과 상당히 유사했다. 대대적인 중국 지방 정부의 관광화 개발 사업으로 고조선의 무덤은 새로운 족보를 갖게 됐다. 고조선 관련 유적들이 한나라의 유적으로 탈바꿈하여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겉으로는 역사 문제지만은 정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정치 문제 안에서는 북한의 향후 문제가 이제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거나 또는 또 통일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중국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꾸 고구려를 자기네 지방 정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고구려의 수도가 오늘날의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근원을 자기네 유리하게 찾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자기네 위주의 중국사 위주의 역사로 만들어 내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어둠에 가려진 한국사의 진실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고조선 문화의 중심지 척봉. 척봉 지역 9개의 산봉우리 20km에서 신석기에서 요나라까지 15개의 문화유적이 발견됐고 석기, 옥기, 청동기 등의 출토 유물도 다양하다. 方国，现在这个苏米奇讲的就是国家发展的3部曲，就是说。 这个红山文化晚期已经出现高于氏族公社以上一个组织，就进入了国家的初级阶段，叫方国时期。那么，咱们下下殿象征文化呢，就是说中原夏商周是一个大的方国，周边还有小的方国。那么赤峰呢，下下殿上下文化就是小的方国，但是它这个小方国在这个咱们北方地区也雄踞这个北方，对中原呢也构成了一定的威胁。它曾经并燕伐秦。 척봉 홍산 문화의 하가점 하층 문화의 시기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와 일치한다.
갈석산을 중심으로 연진나라와 세력 다툼을 벌인 것도 고조선이다. 시기와 정황으로 보면 홍산문화의 반국이 고조선일 가능성이 크다. 홍산문화와 고조선 문화의 비밀을 밝혀줄 내몽골 자치구 오한사 전문화 박물관. 이 박물관은 홍산문화의 하가점 하층 문화의 유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这个点是下一代下层文化，这是下层文化。下层文化就是咱们说的青铜时代。青铜器。就是也是正是咱们在中国历史上叫夏商之际嘛，就是那个时期，这个时候的遗址比较分布最广最多，咱们安境内有2000多处。 홍산 문화의 유적은 내몽골 지역의 6분의 1, 오한기 경내 유적은 적봉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这是为了保护这个城啊，因为现在是通过就是咱们考古调查和研究啊，这个可能是一个啥呢？就是祭祀性的一个大遗址，祭祀也是搞祭祀用的，因为周围它垒上这个，咱们说这是属于一个大城市对吧哈？周围2个城墙。 完了有中心城，就是咱们说祭祀方形中心城，完了四外还有一些个圆形的，就是咱们垒的叫圆形祭台。 하늘에 천재를 올리는 재단의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보아 이곳에 강대한 국가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한기 박물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파형 동검과 거푸집이다.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은 동검을 자체 생산했다는 의미로 초기 국가 형태를 증명하는 단서가 된다. 비파형 동검과 거푸집 외에도 정교한 문양의 청동 거울도 낯설지 않다. 내몽골 지역 오한기 유적지는 시기적으로나 발굴된 유물로나 홍산 문화의 주인이 고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파형 동검과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을 만드는 거푸집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표지유물 중에 하나죠. 특히 거푸집까지 용범까지 발견이 됐다는 것은 이 지역이 비파형 동검의 생산지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조선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홍산 문명은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주는 보물과 같다. 유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조선 문화. 발굴된 유적과 유물들은 고조선 이전 신석기부터 문명의 주인이 고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을 호령하며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워온 건 바로 우리 민족이었던 것이다. 파림좌기를 향해 달린다. 파림좌기는 내몽골 자치구 북쪽 지역의 요상경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요상경 박물관 관장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됐다. 지리지에 보면 여지리지. 지리지에 보면 여기가 한 시대 西平安之地啊，对，这地方是汉代的西平安之地，这应该是朝阳啊、临潼我们这个地方就是在汉。这就是辽上京这个地方，就是汉代西安平之地就在这个地方，大概是这一带范围就这一带，还有包括东北一部分地区，大概范围面积很大。 파림좌기에 숨어 있는 우리 역사의 진실은 고구려의 선평을 찾는 것이다. 这叫什么城？这叫上京古城。哦，那为什么叫高丽城呢？在老时候就叫高丽城，现在是上京古城。高丽人在过去那个高丽人不就是朝鲜人吗？哦，对。他就说祁南，祁南人也叫祁南，这个大街就叫祁南大街。 현재 우리 주류 사학계에서는
고구려의 서한평을 단동으로 보고 있다. 현지인들도 고전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이곳이 고구려가 한나라로부터 고조선의 땅을 회복하고 고려성을 쌓은 서한평이라는 것을, 고구려가 다무를 외치며 끊임없이 한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했듯이 지금 우리는 감춰진 한국사를 찾아내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고조선의 존재 여부는 회의를 갖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전통시대 때 역사서에는 고조선의 존재를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도도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었다고 이전이었다는 걸 다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역사서에 써있는 걸 왜 안 믿느냐고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게 일본 학자들이 한국을 날조는 과정에서 그 고조선 존재 그리고 고조선이 그렇게 유구한 역사다는 거를 회의를 갖는 거지. 그래서 그 일본 학자들이 날조은 거에 대해서 그 현혹되지 말고 우리 선조들이 기록했던 역사 있잖아요. 그 내용을 믿어서 고조선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고 또 넓은 영토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였었다는 거, 이것만큼은 좀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들 타인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성찰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일제식민사학이나 현재 종합패권주의 사학이나 그 목적은 똑같이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무대라는 것은 저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그 몽골벌판까지, 몽골 대륙까지 이어지는 그 북쪽으로는 그런 대륙성의 역사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일본 열도까지 다 아울렀던 해양성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특질들을 21세기에 되살릴 때 우리가 21세기에 진짜 그야말로 세계사에 그 으뜸가는 그런 이제 국가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역사의 생명은 진실이다. 그 진실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세운 역사적 가치관으로 볼 때 가장 투명하게 보인다. 올바른 우리 역사를 후손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뿌리 역사를 알려줄 때 잃어버린 한국사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